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공부 차원으로 종목 하나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주식이라는 건 본래 가치 투자라는 거죠. 올라가는 주식의 유행에 편승해서 단기 매매라든지 눌림목 매매 이런 기술도 가능합니다. 이런 건 기술적인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라는 건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주목받고 더 고평가될 것이다. 근데 지금은 어때요? 지금은 가치의 평가가 낮게 돼 있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지금은 1,000원짜리지만 향후에는 이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이건 뭐 10,000원짜리 회사가 될 거다.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게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겠죠.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.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이면서도 이것이 아주 투자의 기본 틀이 됩니다. 그렇다면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회사가 앞으로 좋은 회사가 될까? 쉽게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일단 기술이 좋아야겠죠. 기술이 있어야 회사가 성장을 하거든요.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 중에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회사 유형이 기술 개발을 안 하는 회사예요.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시대가 계속적으로 빠르게 변하잖아요. 계속 변화되고 있고 경쟁 사회이고 어떤 회사가 더 성장하고 있고 그런데 버는 돈마다 그냥 쌓아놓는 회사가 있어요. 아주 보수적인 거죠. 그런데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는 어때요?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주식을 투자할 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회사를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.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지금 또 이스라엘, 이란이 전쟁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그런 회사들이 상승하긴 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제가 늘 말하지만 정치적인 거고 변수가 늘 많은 거예요. 누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울지 예상을 했겠습니까? 그리고 그게 더 크게 문제가 불거져서 원유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를 줄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. 그런 거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주식이 참 웃긴 건 뭐냐면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런 회사가 이런 정치적인 부분과 변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?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.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. 내가 산 주식이 이러한 이슈나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건 좋지만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. 우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이 좋은 회사를 찾아야만 합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? 가격이죠. 가격이 비싸면은 의미가 없죠. 예를 들어서 지금 금값이 오르고 있어요. 금이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? 근데 금값이 비싸면 고점에서 물릴 수가 있겠죠. 마찬가지예요. 주식도 기술이 좋고 아주 괜찮은 회사예요. 근데 가격이 비싸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비싸게 주고 사면은 그 위에서 그걸 더 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미지수라는 거죠. 변동성과 리스크가 있는 거죠. 그런 게 이제 급등주 매매가 되는 거죠. 대부분 실수하는 부분이 급등하고 나서 이 어떤 회사를 주목을 하게 돼요. 이런 회사가 있었네.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게 돼요. 검색을 하겠죠. 그리고 그 정보를 보니까 매우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미 늦었어요. 급등하고 나서부터는 그 회사의 가격이 이미 비싸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비싸진 가격에서는 재료나 그 회사에 대한 평가가 무의미하다는 거죠. 그래서 좋은 투자 방법이라는 건 아무도 이 회사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가격이 어떻게 했을 때 소외되고 싸진 가격이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. 차트를 이따 보겠지만 가능하다면 주가가 크게 오른 적이 없고 옆으로 가면서 또는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때가 더 좋은 거죠. 어차피 이 회사가 가치를 품고 있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좋은 회사라고 한다면 향후에 주목받아서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. 또 우리는 세력적 관점으로 보죠. 세력 역시도 이런 회사를 가만두지 않겠죠. 그래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가격이 싼 회사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. 자, 그럼 이미 올랐지만 공부 차원으로 자람 테크놀로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. 이미 저평가가 된 주식을 제가 이야기하면 매수하려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이미 오른 주식,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매수할 수 없는 주식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. 지금 주가가 좀 올랐어요. 아마 오르기 전에 지금 오른 상태인데 오르기 전에는 바닥권에서 시가총액이 한 1,000억에서 2,000억 정도 사이였을 것 같아요. 그럼 우리는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.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무슨 회사인지도 몰라요.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.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?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가 어떤 회사라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. 일단 통신 반도체 장비 개발 회사인데 앞으로의 이 반도체를 통해서 저전력, 그러니까 전기세도 덜 들고 그리고 속도도 한 4배 정도 지금에 사용하는 인터넷보다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칩을 기술을 갖고 있다. 그래서 대기업과 거래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. 근데 회사마다 기술은 다 개발한다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부풀려서 얘기하는 회사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우리 전기차가 막 한창 오를 때
에디슨 EV처럼 우리도 뭐 전기차 기술 개발하고 전기차로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고는 있지만 그게 별거 아닌 거죠. 근데 되게 좋게 보이게끔 말하는 회사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게 정말 좋은 기술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우량 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술을 어떤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이런 거죠. 우리는 이 회사가 자람 테크놀로지가 통신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. 아주 자세히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그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. 그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? 우량 기업이 이 회사에 얼마나 투자하고 또는 연관성이 있고 또는 실제로 이 회사와 거래 관계를 하고 있냐? 수주를 받고 있냐? 그 부분을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. 자, 좀 자세히 보면 자람 테크놀로지의 이 재무 상황을 보면 매출 폭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. 그렇죠? 보시면 2021년도, 22년도, 23년도 보시면 100억대 연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규모가 사실 굉장히 작은 거죠. 영업이익 100억을 찍어도 어떻게 보면은 뭐 평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연매출이 100억이다? 이 너무 작은 거죠. 영업이익은 3억, 2억, 21억 마이너스.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좀 기대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.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사실 그 전의 수준은 굉장히 작은 수준인데 이제는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게 이 회사의 규모예요. 규모가 여러분 작잖아요. 회사 규모가. 그러면 매출이 일시적으로는 잘 나올 수 있어요. 기술이 딱 개발이 돼갖고 뭐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갖고 일시적으로는 잘 나올 수 있는데 회사가 뭐 생산시설 기반이 좀 약하다고 한다면 그 매출이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기술이 있는 건 좋은 건데 반짝 주목받고 나서 그 뒤에 뒷심이 모자랄 가능성도 있어요. 근데 그건 차후의 문제겠죠. 어쨌든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.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상황을 본다면 자람 테크놀로지 이미 올랐죠. 이미 올랐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만약에 오르기 전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뭔가 진짜 기술이 있고 뭔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구나.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박스로 움직일 때 여러분이 만약 이 주식을 발견을 했어요.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. 근데 기술이 괜찮아. 내가 봤을 땐 그래요. 그렇다면 내가 가치 투자로서 이 회사를 투자하고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확신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. 매출이 지금 당장은 없다 할지라도 근데 개선되는 부분이 보인다면 충분히 그런 관점으로도 좋게 볼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. 지금이야 올랐으니까 말인데 만약 이 회사가 오르지 않고 계속 내려간다? 그럼 어떻게 돼요? 가치 투자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라고 내가 판단했다면 밑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게 중요하겠죠. 세력도 바닥에서 사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갔다가 이 회사가 가치를 시장에서 받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반대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. 지금은 그럼 어떨까요? 뭐 이미 올라서 의미는 없지만 지금은 어떨까요? 지금은 사실은 세력주 형태로 급등해서 유행으로 오르는 거죠. 자람 테크놀로지의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보다 가치가 좋은 회사인 건 알겠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이란 말이에요. 그럼 매출은 받쳐주냐?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가치 투자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. 그럼 7천억 그 시가총액이 됐다면 매출이 얼마나 나와야 될까요? 그래도 연매출이 1,000억 이상은 나와줘야겠죠.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. 몇백억은 벌어야겠죠. 근데 아직 그런 건 미지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평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여러분이 투자하신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. 그 회사의 기술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, 그리고 거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, 그리고 미래지향적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투자해서 좋은 회사를 갖고 계시다면 아마 투자하실 때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을 거예요.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막 밀려서 불안하잖아요. 그럼 더 밀린단 말이에요. 근데 난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거죠. 싼 가격에 도달을 했으니까요. 자, 이런 관점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.